2회 모의고사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 외우셔야 되죠. 그쵸? 대기환경보장법에서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가 PM10, PM2.5,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오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오염 경보에 해당하는 그 농도 기준을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암기하도록 할게요. PM10. 일단은 PM10의 경우에 좀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을 할 때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게 발령 기준이랑 해제 기준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발령 기준이랑 해제 기준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PM10의 경우에 무슨 뭐와 뭐가 있어요? 주의보와 경보가 있죠. 중대경보 같은 거 없고 그냥 주의보, 경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의보, 경보, PM2.5도 마찬가지로 주의보와 경보가 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요거를 표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봐두시면 돼요. 발령 기준 보시면은 단위는 생략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PM10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무슨 당 평균 농도? 시간당 평균 농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생략하고 숫자만 써드릴게요. 얼마예요?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주의보를 발령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의보와 경보의 기준이죠. 발령 기준. 그래서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여기 300. 해제 기준 따로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해제 기준은 얼마예요? 100. 얘 얼마죠? 요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15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300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하로 떨어진다,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주의보로 얘네는 전환이 되는 거고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상이 2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가 주의보를 발령을 하는데 이게 100 이하로 떨어져야지 바로 1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바로 해제가 아니라 100 이하로 떨어져야지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PM2.5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PM2.5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가 얼마냐면 75. 얘의 2배 150이죠. 150. 그 다음에 해제 기준은 35. 바로 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35. 그 다음에 얘는 75. 그래서 75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의보로 전환이 되는 거고 주의보가 75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상일 때 발령이 되는 건데 75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해제가 아니라 35까지 떨어져야지 해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발령 기준, 해제 기준 두 가지로 잘 봐두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읽어볼까요?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서 1번은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맞죠? 두 번째,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서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PM10 경보를 발령한다. 3번 보시면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서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되면 PM10 중대 경보가 아니죠. 일단은 1번 아니면 3번 중에서 다 틀려야 되잖아요. 동일한 조건이니까. 그래서 중대 경보는 없고 주의보와 경보만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셔도 굳이 수치를 외우시지 않으셔도 이 문제에서는 풀 수 있는데 어쨌든 암기하셔야 돼요. 숫자는 다 암기하셔야 되니까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기준은 다 암기.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기상 조건들을 검토해서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경보가 발령됐대요. 근데 거기에서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미만일 때에는 뭘로 전환해요? 주의보로 전환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말하는 거니까 해제 기준까지 암기를 하셔야지만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령 기준만 150, 300, 75, 150 이렇게 외우시 마시고 해제 기준까지 같이 세트로 다 암기를 하셔야지만 문제 푸실 수 있으시니까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보시면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성면보다는 라돈이 간혹가다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라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빨리빨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라돈에 대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돈은 공기보다 약 8에서 9배 정도 무거운 반감기 3.81의 활성기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에 보시면 투투투 라돈은 알파선을 방출하며 폴로니움을 거쳐서 납으로 전환된다. 3번에 보시면 라돈은 무색무취 무미이다 라고 되어 있고 라돈은 분진에 붙어서 공기 중으로 이동할 수 있다. 라돈은 일단 기체 상태의 물질이에요. 그쵸? 그래서 라돈은 분진에 붙어서 공기 중으로 이동할 수 있다. 틀린 거 몇 번이에요? 1번. 보통 라돈이 납으로 붕괴가 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폴로늄 갇힌다는 거는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게끔 지문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1번은 틀린 것은 라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라돈은 공기보다 8에서 9배 무겁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8에서 9배 무겁다. 공기보다 8에서 9배 무겁다. 그리고 얘 기체예요. 근데 반응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응성이 별로 없는 비활성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활성 기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비활성이나 아니면은 똑같은 말로 불활성? 활성이 없다라는 걸로 불활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불활성 기체이다. 그러니까 불활성 기체라는 얘기는 매우 안정하고 그 다음에 반응성이 낮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 반응성이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 중에서 이 라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투투투 라돈은 라돈 자체가 방사선을 우리가 방출을 하는데 무슨 선을 보통 방출을 해요?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방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방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라돈 자체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투투투 라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선을 방출한다? 알파선을 방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라돈은 무조건 알파선만 방출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알파선과 베타선을 방출하나 방사선 동위 원소 중에서 투투투 라돈은 알파선을 주로 방출한다. 이렇게 봐두셔야지 설명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투과하기는 힘들어요. 그쵸? 피부를 투과하기 힘든데 보통 이 라돈 같은 경우는 기체상 물질이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몸속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바깥으로 나오기가 피부를 투과하기 힘드니까 반대로 바깥으로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폐라든지 이런데 폐세포 안에 DNA 같은 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폐암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피부 투과가 어렵다. 피부 투과가 어렵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피부로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고 호흡기를 통해서 보통 유입이 돼요. 호흡기.